택시나 대리기사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엔 화물 중개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신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한 중소업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음 주 출시 예정인 카카오티 트러커입니다. 트러커님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오더를 자동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화물기사가 갖고 있는 차량 크기를 등록하면 거기에 맞는 주문을 골라 보여줍니다. 배송이 끝나면 운임도 자동으로 정산돼 곧바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화물맨이란 중소업체가 자신들의 아이디어였다며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년 전 회사를 사겠다며 협상했지만 논의는 틀어졌고 기술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회사에 상주하면서 이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허 정보,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겼다고 봐야죠. 당시 건넨 자료에 맞춤형 정보 제공이나 운임 자동 정산 등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업계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고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해 개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물류 사업을 준비하며 논의해온 기술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 기술을 개발할 때 내가 겪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다면 그것도 개발의 이익으로 보고 아이디어 침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개선된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도 시간을 줄이도록 도움을 받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수를 논의하면서 중소업체와 회의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화물기사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내는 걸 건당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택시 중개처럼 나중에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기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출시 당시엔 택시기사와 손님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부 서비스에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승차 거부를 못하게 하고 크고 좋은 택시를 고를 수 있게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사실상 택시비를 올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카카오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못 얻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화물맨이 2021년 사업 전략을 논의한 회의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카카오 측이 앞으로 수수료 모델로 전환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화물맨은 힘들다고 합니다. 건당 수수료를 내야 하면 화물 기사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물 중개 앱 대부분 월정액을 택하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입니다. 차주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카카오티 트러커는 일단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처럼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골목시장에 이런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물류 전반에 영향을 미쳐 택시보다 여파가 클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수익 모델은 확정되지 않았고 물류업계와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가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없애고 유료만 유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호출 택시에 코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조사하자 아예 무료 서비스를 폐지해서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기사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티 앱에서 무료로 택시를 부르는 일반 호출이 없어지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호출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카카오 택시만 이용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료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받을 피해도 큽니다. 카카오티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 택시는 22만 대인데 비해 호출 요금을 받는 가맹 택시는 4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택시 호출 앱도 뒤따라 무료 호출을 접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7만 6천 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가 카카오 앱을 깔고 무료 호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뿐이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들은 아마 또 떠나는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가 무료 호출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문입니다. 유료 호출인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3년간 조사했는데 이달 중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자 카카오가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아예 무료 서비스 사업을 접으려 하는 게 아니냐 분석입니다.
카카오티는 일반 택시와 가맹택시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의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승객 근처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먼 거리에 가맹 택시를 불러주는가 하면 일반 택시에는 짧은 거리를 가는 승객들을 주로 배정한 혐의인데 이런 정황이 담긴 직원들끼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019년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맹 택시들의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콜을 몰아주자고 결의하면서도 이러다 공정위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4년간 이렇게 은밀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택시는 카카오의 매출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호출비 3,000원인 블루 서비스를 부른 승객만 우선 배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무료 호출까지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소비자가 무료 호출로 택시를 부를 때 1분 거리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6분 거리 가맹 택시를 배차하고 요금이 별로 안 나오는 1km 미만 단거리 승객은 일반 택시에만 배차했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 기사들은 일반 기사보다 한 달에 최대 2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더 멀리서 오게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져서 그래서 요즘 되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맹 기사를 늘리면서 카카오티 앱의 승객 점유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승객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